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동단원에서 합동의 기본성질, 선형합동식, 페르마의 정리, 윌슨의 정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동의 기본성질 개념에서는 고정된 양의 정수 n과 두 정수 A, B의 차가 n의 배수일 때,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된 양의 정수 n이 두 정수 A, B의 차의 인수인 경우죠. 자, 이럴 때 이 고정된 양의 정수를 모듈러 법, 그리고 A와 B는 고정된 양의 정수 n인 법에 대해서 합동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A, B의 정수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인 법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것은 고정된 양의 정수 n의 배수인 경우죠. 두 정수 A, B의 차가. 그러면 합동이 아니라면 고정된 양의 정수 n이 두 정수 A, B의 차의 인수가 아닌 경우죠. 두 정수 A, B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러면 합동이 아니겠죠. 자,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정수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짝수 홀수죠. 짝수 홀수입니다. 짝수는 2의 배수이고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경우죠. 자, 그 말은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정수 짝수 홀수는 2를 법으로 하는 합동이 되겠죠. 자, 고정된 양의 정수 n으로 임의의 정수 a를 나누면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전 개념에서 다뤘었죠.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되고 특히 나머지 r은 n을 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은 고정된 양의 정수 n을 법으로 했을 때 임의의 정수 a는 r과 합동이 되겠죠. 그럼 요 r의 후보로는 n보다 작은 수들 중에 있겠죠. 자, 이럴 때 n보다 작은 양의 정수,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n-1까지 이 집합을 법 n에 대해서 음이 아닌 최소 잉여류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을 법으로 했을 때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 이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 중에 하나와 임의의 정수는 합동이 되겠다. 그럴 때 이 집합을 음이 아닌 최소 잉여류의 집합이라고 한다. 특히 법 n에 대해서 n의 개의 정수, 그러면 임의의 정수는 이 n개의 정수 중에 정확하게 하나와 합동이 되겠죠. 물론 요 n개의 정수는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법 n에 대한 이 집합을 완전 잉여 집합 혹은 완전 잉여계라고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복잡할 게 없는 게 고정된 양의 정수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고정된 양의 정수 n으로 임의의 정수를 나누면은 나머지는 n을 넘지 않을 테니까. 리마크할 내용은, 자, 그렇다면은 고정된 양의 정수 n을 법으로 했을 때 완전 잉여 집합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임의집합이 돼야 되니까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들. 그럼 이 집합은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이때 이 집합에 있는 어떤 두 원소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죠.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n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은 바로 완전 잉여의 집합이 되겠다. 어떠한 두 원소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닐 때. 자, 이번에는 두 정수 A,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즉, 두 정수 A, B의 차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의 배수인 경우죠. 그 말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B를 고정된 양의 정수 n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R이에요. 그럼 B는 R과 합동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A 또한 R과 합동이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 명백한가요? 따라서 n으로 묶어지고 나머지 R이 되죠. A 또한 n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 되겠다. A와 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면 B가 R과 합동이면 A 또한 R과 합동이 되겠다. 어찌 보면 명백한 거죠. 역 또한 마찬가지 성립하겠습니까? A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B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그러면 A하고 B가 합동인 거죠. 뭐와 합동이 되겠다? R과 합동이 되겠다. 명백하지 않나요?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합동의 기본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정된 양의 정수 n을 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의의 4개의 정수 A, B, C, D. 자, 그렇다면 A는 A와 합동이다. 즉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합동이죠. 우리 이런 거를 위상수학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리플렉시브, 반사적이라고 하죠. A와 B가 합동이면 교환한 거예요. 자리를 바꾼 거예요. B는 A와 합동이다. 이러한 성질을 위상수학에서는 시메트릭, 대칭적. A가 B와 합동입니다. 그런데 B가 C하고 합동이에요. 그러면 A는 C와 합동이 되겠죠. 이러한 성질을 위상수학에서는 트랜지티브, 추이적. 명백한가요? 자, 네 번째는 A와 B가 합동이고 C와 D가 합동입니다. 그러면 이 C와 D라는 이 합동인 두 정수 A, B의 양변에 더하거나 곱해도 합동이 되겠다. 다 증명의 대상인 거예요. 방금 살펴본 합동의 성질 A와 B가 합동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으로부터 자, 이 말은 두 정수 A, B의 차가 N의 배수인 경우. A, B의 차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 마찬가지겠죠. 다섯 번째는 4번하고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4번은 합동인 두 정수를 합동인 식의 양변에 더하고 곱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합동인 식에다가 임의의 정수 C를 양변에 더했어요. 곱했어요.
합동이 된다는 거. 4번하고 5번 구별되시나요? 자, 6번째는 합동인 두 정수는 거듭 제곱을 해도 합동이 되겠다. 합동의 기본 성질 6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데피니션으로부터 바로 나오죠. 리마크할 내용은 5번을 보시면은 5번이 어떤 거였었냐면 합동인 두 정수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합동이 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합동식 범 6에 대해서 그러면 이라는 수를 소거하고 싶잖아요. 우리 등식에서는 자연스럽게 소거하잖아요. 그럼 합동에서는 소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합동이 되지 않죠. 합동에서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즉 5번의 합동식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합동인 두 정수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곱하면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었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방금 성질을 보완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C 방금 소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소거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C를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거할 수 있느냐? 요 C와 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한다면은 그 최대 공약수로 법을 나눠주면은 합동이 성립한다는 거. 합동 기본 성질을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만약 C하고 N이 서로 소이면 바로 소거할 수 있죠. C를. 증명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합동의 기본 성질 혹은 합동의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바로 되겠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C와 N의 최대 공약수가 D라는 거.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C와 N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수라는 거. 그럼 바로 증명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C를 바로 소거하면 안 된다. 요 소거하고자 하는 C와 N의 최대 공약수로 법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CA와 CB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법 N에 대해서 N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C와 N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과 S는 서로소죠. 서로소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 1이 되게 하는 R과 S에 대한 선형조합을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존재하겠죠. C자리에 DR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등식이니까 D를 자연스럽게 소거하면 되죠. 등식입니다. 등식. 그리고 여기서 R과 S가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R은 S하고 서로소니까 여기서 뭐가 적용시킬 수 있냐면은 뭐를 적용시킬 수 있냐면은 유클리드 렘마. R이 S하고 서로소니까 R은 K의 인수가 돼야 되겠죠.
S가 R과 서로 소니까 S는 A 빼기 B의 인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S가 A 빼기 B는 S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증명 완료되지 않나요? S가 A 빼기 B의 인수니까. 그러면 A 빼기 B는 S를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S라는 수는 N을 D로 나눈 수입니다. D는 C와 N의 제동량수. 증명이 완료됩니까? 합동의 기본 성질을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실수를 빈번하게 하는 거예요. CA와 CB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면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속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N을 바로 속하고자 하는 C와 N의 제동량수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럴 때 합동이 된다는 거. 이 합동의 데피니션과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예제입니다. 2의 20제곱 빼기 1을 41로 나눈 나머지. 즉 41을 법으로 하는 거죠. 합동의 수 찾는 겁니다. 그럼 2의 거듭제곱에 대한 법 41과의 합동인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번 이그젬플은 팩토리얼에 대한 합으로 주어진 이 수가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12를 법으로 하는 거죠. 1팩토리얼 1, 2팩토리얼 2, 3팩토리얼 6, 4팩토리얼 12. 그러면 4팩토리얼 이후부터는 전부 다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나오네요.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6이 되나요? 12로 나눈 나머지 9 바로 나오죠. 합동의 성질을, 기본 성질을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의 5 거듭제곱. 41을 법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9하고 합동입니다. 그럼 합동의 기본 성질. 거듭제곱을 해도 합동식이 성립하죠. 4번 거듭제곱했습니다. 그럼 이제 살펴볼 거는 합동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9의 4제곱이 41과 합동인 수는 결과적으로 2의 5의 4제곱이 합동이 되는 수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9의 4제곱. 1과 합동이 됩니다. 그럼 2의 5의 4제곱은 41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니까 2의 20제곱 빼기 1은 41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겠죠. 0과 합동이므로. 두 번째 에그젬플은 바로 해결됐었죠. 4팩토리얼 1부터는 12의 배수. 따라서 12를 법으로 했을 때 9하고 합동이 되겠죠. 즉 그 말은 12로 나눈 나머지가 9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선형 합동식입니다. 자, 선형 합동식이란 법 N에 대해서 미지수 X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선형 합동식. 그럼 선형 합동식의 미지수 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동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두 정수 AX와 B의 차가 N의 배수겠죠? 정수 K에 대해서. 자, 이거는 다시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냐면은 등식이니까 AX 더하기 N의 마이너스 K가 B가 됩니다. 자, 이걸 익숙한 형태로 고쳐볼까요? 마이너스 K를 Y라고 둘게요. 그럼 익숙한가요? 바로 뭡니까? 디오판틴 이퀘이션이죠. 부정방정식입니다. 정수에 대한. 디오판틴 이퀘이션의 해는
x의 개수 a와 n의 개수 n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최대 공약수가 b의 인수이면 해가 존재했습니다. 인수가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a와 n에 대한 최대 공약수의 배수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b'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수였으니까 자, 이거를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수니까 이렇게 둘까요? ST로 둘게요. 자, 그러면 A의 SB 프라임, B의 TB 프라임. 자, 그럼 B가 되게 하는 X, Y 하나 찾았죠. 자, 이 해를 X0, Y0로 두면은 일반적인 해 X는 어떻게 찾았느냐면은 이미 우리 디오판틴 방정식 개념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면 X0 더하기 Y의 개수 N을 X의 개수 A와 Y의 개수 N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정수가 더해지는 거죠. 얼마만큼? 얼마만큼 더해진다? 여기에 0부터 1 어디까지? 최대 공약수보다 1 적은 것만큼. 선형합동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 선형합동식을 만족시키는 해 x0, 이 x0를 A하고 N의 최대공약수, 이 최대공약수를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정수 XY를 찾죠. 어떻게 찾았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럼 X0가 이 선형합동식의 해가 되려면 A와 N의 최대공약수가 B의 인수가 돼야 되겠죠. 그 인수를 Y0로 두면은 선형합동식을 만족시키는 모두 정수는 바로 디오판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일치하죠. 이미 디오판틴 이퀘이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살펴봤었으니까.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정리가 얻어진다? 선형합동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A와 N의 최대공약수를 D라고 뒀을 때 그 D가 B의 인수이면은 합동이 아닌 해가 몇 개 존재한다? D개 존재하는 거죠. 그 합동이 아닌 D개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X0라는 해를 하나 찾아야 되죠. 그 해를 어떻게 찾았느냐면은 A와 N의 최대공약수. 자, 이거는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거를 S, B,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B가 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B는 AN의 최대공약수의 배수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SB 프라임 N의 TB 프라임
그래서 x0라는 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D개의 해 x는 x0 더하기 법 n을 최종역수로 나눈 거죠. 곱하기 0일 때가 x0. 또 다른 해는 이걸 k라고 둘까요? 그럼 k가 바로 0부터 d 빼기 1. 그래서 합동이 아닌 d개의 해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방금 언급했던 거 x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래서 합동이 아닌 d개의 해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만약 a와 n이 서로 소이면 해가 정확하게 한 개가 주어지는 거죠. 이때의 해는 바로 a의 역수가 되는 거죠. a하고 n이 서로 소일 때. 예를 들어서 한번 합동식을 구해보는데, 연립합동식입니다. 연립선형합동식.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게 시스템이라서 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익숙한 용어로는 연립선형합동식. 법 3에 대해서는 2와 합동이 되는 수, 법 5에 대해서는 3과 합동이 되는 수, 법 7에 대해서는 2와 합동이 되는 수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합동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등식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 2. 자, 이 등식을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합니다.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하면은 이 R이라는 정수가 법 5에 대해서 2와 합동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등식에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합동식까지 만족시키는 해 x가 표현이 되죠. R 자리에 대입했습니다. 정리하면 3 곱하기 5. 3 곱하기 5에 대해서 x는 나머지가 8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3 곱하기 5를 법으로 했을 때 3에 대해서 2와 합동인 수, 5에 대해서 3과 합동인 수는 3 곱하기 5를 법으로 했을 때 8과 합동이 되는 수와 같아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합동식. 자, 마지막 합동식에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S를 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합동식에 대입하니까 S가 7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됩니다. 그럼 이걸 또 다시 등식으로 나타내면은 이 S라는 등식을 이 등식에 대입하면 되죠. S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7로 나눴을 때 X는 나머지가 23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법으로 했을 때 23과 합동이 되는 수가 되겠죠. 그럼 이 23과 합동이 되는 수는 3개의 연립합동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소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연립선형합동식을 이와 같이 푸는 거예요.
자, 이걸 중등교육과정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죠. 직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니까 2, 5, 8, 11, 14, 17, 20, 23. 문제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이러한 수들 중에서 5를 법으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되는 수. 그러면 5, 이 수들 중에서 5를 법으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5를 법으로 했을 때. 5를 법으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수인데 제가 왜 5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죠? 5를 법으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8. 그 다음 23. 이제 나머지 수들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동그라미 친 수들 중에서 7을 법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 23. 그러면 3, 5, 7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게 하는 최소의 정수가 바로 23이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정식 풀이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시킨 게 이 풀이법을 일반화할 거예요. 일반화한 풀이법이 바로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어럼이 되겠습니다.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키 아이디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 법들이 서로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연립 선형합동식의 공통인해가 존재하겠다.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풀이법을 방금 이그젠플 풀이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N1, NR을 모두 곱한 값을 N이라 두고 이 N을 NK로 나눈 것 N1, NR 중에 하나인 NK로 나눈 값을 캐피털 N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피털 NK와 스몰 nk는 서로소죠. 이 서로소인 수 캐피털 nk를 이용해서 nk와 1과 합동인 수 x를 찾을 거예요. 뭐를 법으로 한다? nk를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캐피털 nk와 스몰 nk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 해 x는 nk의 역수가 되는 거죠. 이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만족시키는 해를 x라고 두면은 nk, xk가 1이 될 겁니다. 법 nk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 x는 c1, n1, x1을 떠올리면은 법 n1에 대해서 1과 합동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수들 법 n1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c2, n2, x2는 n1에 대해서 n2는 n1을 가지고 있죠. 인수로. 그러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다 사라질 겁니다. 어디까지? CR, 캐피털 NR, XR이 법 N1에 대해서. 법 스몰 N2에 대해서는 C1, N1, X1부터 CR, NR, XR이 다 사라지고 이것만 살아남았겠죠. 이게 바로 그러면 연립선행합동식의 해가 되겠다. 뭐를 법으로 하는? 모두 N에 대해서.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orem에 대한 증명에 대한
스케치였습니다. 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 n1, nr을 곱한 값 스몰 n에 대해서 이 스몰 n을 스몰 nk로 나눈 값을 캐피탈 nk, 일과 합동이 되는 수를 또 찾아야 돼. 그럼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그젠플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문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면, 이그젠플로 설명드린 대로 나온다면 이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풀 수는 있죠. 앞에 이그젠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무슨 소리냐?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을 직접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3으로 나눈 값. 그럼 5 곱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7을 과 이 합동이 되는 이 x, 뭐를 법으로 한다 얘기해서 3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x를 찾아야 돼. 이 x를 x 3을 법으로 했으니까 3이라고 둘까요? 3. 자, 이번에는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을 직접 적용시키는 겁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5로 나눈 값. 그러면 3 곱하기 7이죠. 이 3 곱하기 7을 이용해서 1과 합동이 되는 x 5를 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해를 x5라고 둘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식에서도. 그럼 이렇게 구했어.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 x는 방금 구한 해 있죠? 여기에 5 곱하기 7에 x3, 그 다음 3에 3 곱하기 7에 x5, 마지막으로 2에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7로 나눠야 되니까 3 곱하기 5가 되겠죠. 3 곱하기 5에 해 x7. 뭐를 법으로 한다? 3 곱하기 5 곱하기 7을 법으로 했을 때.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 결과를 직접 이용한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물론 연립선행 합동식이 지금 3개인 경우니까 그런데 많아지면 이제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선행 합동식입니다. 해 구하면 되잖아.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276을 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행 합동식을 풀이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법이 소인수분해 되는지. 법이 소인수분해 되면은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이용하는 겁니다. 서로 소인 수들을 법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공통해가 존재하죠. 그게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럼입니다. 자, 그래서 276을 소인수분해 하니까 3, 4, 23으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3개의 연립
선형 합동식이 얻어지죠. 3을 법으로 했을 때, 4를 법으로 했을 때, 23을 법으로 했을 때 서로 소임으로 반드시 공통해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중국인의 남원시 정리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해를 구할 때는 효과적인 방법은 합동식에 대한 데피니션. 두 정수의 차가 법에 대한 배수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선형 합동식에 대한 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죠. 첫 번째 합동식의 해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이거를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하면 되죠.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하니까 R이 구해지나요? 결과만 보시면 돼요. 계산은 이제 직접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R이 3과 합동이 됩니다. 4를 법으로 했을 때. 자, 이걸 등식으로 나타내서 마지막 합동식에 대입하면 되죠. 등식으로 나타내고 대입하면은 두 번째 합동식이죠. 대입하면 두 번째 합동식에 대입하면은 3 곱하기 4를 법으로 했을 때 9와 합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수를 마지막 합동식에 대입하면 되죠. 마지막 합동식에 대입하니까 여기서 S가 구해지나요? 이 23을 법으로 했을 때 이와 합동이 됩니다. 그럼 등식을 다시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등식을 대입하니까 결과적으로 3 곱하기 4 곱하기 23을 법으로 했을 때 33과 합동이 되는 최소의 정수를 구했습니다.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에 대한 아이디어는 법들이 서로 소이면은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자, 이번에는 방금까지는 미지수가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미지수가 2개입니다. 2개 이상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죠. 마치 우리 중등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2개이고 식이 2개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해를 구할 때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y라는 문자를 소거하자. y라는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합동식에다가 5를 곱하고 두 번째 합동식에다가 3을 곱하면 y라는 문자가 소거가 되나요? y라는 문자가 소거가 되죠. 그러면 미지수 하나에 대한 선형합동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미지수 하나인 선형합동식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29와 16의 최대 공약수가 서로 소네요. 그죠? 23의 약수이면 해가 존재한다. 근데 서로 소이기 때문에 해가 딱 하나 존재하네요. 이때의 해는 바로 29의 16에 대한 역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를 찾으니까 3이 되겠습니다. x 찾았어요. 근데 이 x 값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x라는 문자를 이제 소거할 거예요. 그럼 x라는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합동식에다가 1을 곱할 거고 두 번째 합동식에다가 7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x라는 문자가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y라는 해는 16을 법으로 했을 때 7과 합동이 됩니다. 방금 이 이그젬플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법 N에 대해서. 법 N에 대해서. 자, 그러면 Y라는 문자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합동식에다가 D를 곱할 거고, 두 번째 합동식에다가 B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AD 빼기 BC. 법 N에 대한 합동식. 서로 소이면 해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죠. X라는 문자를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나오죠. BC 빼기 AD. 이번 개념은 페르마의 정리, 윌슨의 정리 개념입니다. 페르마의 정리란 소수 P에 대해서 이 P로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 A에 대한 P-1 거듭 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P를 법으로 했을 때. 이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소수 P에 대해서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정수 A의 P-1 거듭 제곱은 1과 합동이 된다. 리마크할 내용은 이 페르마 정리였잖아요. 그러면 합동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합동식이 성립했으니까 양변 A를 곱해볼까요? 성립하죠. 그런데 이 합동식을 딱 보니까 방금 페르마의 정리가 소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정수 A였어요. 명백히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소수 P로 나눠 떨어지는 정수 A에 대해서는 P의 배수가 되니까 0이 되죠. 어찌됐든 이 합동식이 성립하네요. 자, 그 말은 굳이 소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라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페르마 정리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킬 수가 있죠. 소수 P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정수 A, 이 조건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얻어진다? 페르마 정리를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마크할 내용은 방금 페르마 정리의 역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아닌 거죠. 합성수가 되는 겁니다. 소수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정리가 되겠죠.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P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어떤 수가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페르마 정리에 대한 증명은 소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법 N에 대한 완전 영리집합을 살펴봤었는데 법 N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들, 완전 영리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두 정수들도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는 이 정수들 중에서 N과 서로 소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소이지 않은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소수 P에 대해서는 P보다 작은 수들, 0은 제거할게요. 1, 2, P-1. 소수 P보다 작은 수들은 모두 다 소수 P와 뭐가 됩니까? 서로서라는 거. 그리고 0을 뺐습니다. 0을 제외한 이 집합들은 P를 법으로 했을 때 서로 합동인수가 또 존재하지 않죠. 이 아이디어로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현대 대수학에서의 곱셈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과목인 현대 대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정수론에서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합동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정수 A라고 했으니까 소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P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에 소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정수 A를 곱하는 거예요. A, 2A, P-1, A. 그러면 이 집합에 있는 어떠한 두 정수도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나요? 합동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만약 합동이라고 해봅시다. 임의의 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MA라고 둘까요? M은 1부터 P-1 정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M과 다른 수 M'이라고 둘까요? 만약에 합동이라면 그런데 M과 M'은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M과 M'은 그럼 다른 수여야 되겠죠? 그런데 A는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소거할 수 있죠. 물론 A와 P의 최동약수로 P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M과 M'이 어떻게 되나요? 합동이 돼버리잖아요. 방금 P보다 작은 수들로 이루어진 0을 뺀 이 집합은 어떠한 두 정수도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1, 2, P-1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A로 곱해진 이 집합들과 합동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이 A, 2A, P-1 곱하기 A 중에 어떤 하나와 합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성질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젠플로 설명드리자면은 숫자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소수 7에 대해서 하면은 1부터 그죠? 어떠한 두 정수도 7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지 않죠? 자, 7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뭐로 할까요? 7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8로 할까요? 8. 8을 여기다 곱해봅시다. 8을. 자, 그럼 8을 곱했어요. 8 곱하기 1, 8 곱하기 2, 8 곱하기 6. 자, 8 곱하기 1은 7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죠. 8 곱하기 2는 어차피 8이 7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니까 요 2가 되죠. 요거 6과 합동이 됩니다. 1, 2, 3, 4, 5, 6이 이 수들과 예를 들어서 1은 8 곱하기 2가 합동이잖아요. 2는 8 곱하기 2하고 합동입니다.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A라는 수가 소수인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요 A는 1부터 P-1 수 중에 어떤 수와 합동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그러면 이걸 다 곱한 거는 A가 1부터 P-1 중에 하나와 합동, 2A도 마찬가지. 그러면 명백히 이 곱들과 합동이 되겠습니까? 정수론에서는 페르마 정리를 지미하는 아이디어가 합동에 대한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
다음 강의 과목인 현대대수학에서는 곱셈군을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자, 그럼 요 A가 몇 번 곱해지는 겁니까? P-1번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럼 P-1 팩토리얼, P-1 팩토리얼. 무작정 소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소거하면은, 법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법이 P입니다. 그런데 P-는 P와 서로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거를 하더라도 P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거죠. 페르마의 정리가 이렇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소수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에 대한 P-1 거듭제곱은 1과 합동이 된다는 페르마의 정리. 자, 이번에는 합동식을 보니까 페르마의 정리에 대한 합동식 형태죠. 법 N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지수가 N에서 1 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합동식을 만족시켰으니까 N이 소수이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페르마 정리의 뭡니까? 여긴 거죠. 방금 소수 P에 대해서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A의 P-1 거듭제곱은 1과 합동이 되는 게 페르마 정리였어요. 소수 P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요 N은 소수이냐? 바로 페르마의 정리 여기 성립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페르마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있습니다. 그 반례를 알아보기 위한 유용한 정리가 필요해요. 자, 뭐냐면은 서로 다른 소수 PQ에 대해서 AP는 A와 합동이죠. 법 P에 대해서. 그럼 페르마 정리. 자, 그런데 AP의 거듭제곱이 A와 합동이 되는데 Q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자, 이번에는 Q 거듭제곱이 A와 합동이 됩니다. 페르마 정리에서 법 Q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P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PQ를 지수로 하는 이 거듭제곱은 A와 합동이 되는데 그때 법이 PQ인 겁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합동에 대한 데피니션. APQ 거듭제곱 빼기 A가 PQ의 배수임을 보이면 되잖아요. AP 빼기 A가 Q의 배수입니다. AQ 빼기 A가 P의 배수입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합동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Q를 법으로 했을 때 AP 거듭제곱이 A와 합동이잖아요. 그럼 합동식의 성질 뭐가 있습니까? 거듭제곱해도 합동식이 성립하잖아요. 어떤 거듭제곱을 할 거냐? Q 거듭제곱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AQ 거듭제곱은 Q를 지금 법으로 하니까 A와 합동이 되는 거죠. 페르마 정리에서. 따라서 APQ 빼기 A가 바로 Q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합동식에서도 바로 나오죠. APQ 빼기 A가 이번에는 P의 배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P하고 Q는 서로 다른 소수입니다. 그러면 PQ의 최대 공약수가 1이죠. 1이라는 말은 1이 되게 하는 선형 결합인 정수 X와 Y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APQ 빼기 A가 PQ의 배수가 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P, Q 빼기 A 곱하기 1로 쓸 수 있죠? 곱하기 1. 그런데 1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PX 더하기 QY로. 그리고 APQ 빼기 A는 Q의 배수도 되고 P의 배수도 됐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Q의 배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APQ 빼기 A는 PQ의 배수가 됩니다. 즉 그 말은 PQ를 법으로 했을 때 A와 합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페르마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판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Q 거듭제곱은 합동의 기본성질에 의해서 AQ제곱. AQ제곱이 A와 합동인 것은 조건. 따라서 APQ 빼기 A가 P의 배수가 되죠. 이 결과를 두 번째 합동식에 이용하면 Q의 배수도 됩니다. 그리고 PQ는 서로 다른 소수이므로 최대응약수가 1이죠. 최대응약수는 PQ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정수. 그런 XY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1을 곱한다는 거. 그러면 APQ 빼기 A가 P의 배수도 되고 Q의 배수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PQ의 배수가 되는 거죠. 페르마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바로 이그젠플이 뭐냐? 341이라는 수입니다. 341이 소수처럼 보이는 합성수죠. 341은 11 곱하기 31로 나타나는 합성수입니다. 그러면 2의 11 거듭제곱이 2와 합동이 되죠. 31을 법으로 했을 때. 2의 31 거듭제곱은 11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됩니다. 그럼 방금 살펴본 정리는 11과 31이 서로 다른 소수이므로 2의 11 곱하기 31은 11 곱하기 31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겠죠. 근데 11 곱하기 31이 341입니다. 합동의 기본 성질을 다시 이용하면은 2의 340은 1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페르마 정리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341이 소수가 아니잖아요. 즉 페르마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메르센 프라임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 2의 n 빼기 1 이게 0과 합동이 되는 겁니까? 메르센 프라임. 자, 이번 개념은 윌슨의 정리입니다. 페르마 정리보다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리입니다. 페르마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윌슨의 정리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P가 소수이면 P-1 팩토리얼은 -1과 합동. P-1 팩토리얼이 역 N-1 팩토리얼이 -1과 합동이 돼요. 이미지 정수 N이. 그러면 N은 소수라는 거. 페르마 정리보다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리죠. 윌슨의 정리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럼 P가 소수이면 이 합동식이 만족되는지?
자, 아이디어는 뭐냐? 2하고 3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죠. 2하고 3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 3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 소수 P보다 작은 정수들의 집합, 페르마 정리 증명한 아이디어였죠. 소수 P와 모두 다 서로소입니다. 이 정수들을 이용한 1과 합동이 되는 수, 선형 합동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A는 1부터 P-1 사이의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A는 P하고 서로소이기 때문에, 즉 요 만족시키는 X는 A의 역수죠. 곱셈에 대한 역수입니다. 1일 때는 바로 뭐예요? 1이죠. 1일 때는 바로 1이잖아요. 1 곱하기 1이 1 되잖아요. P-1일 때도 1이죠. P-1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1과 P-1은 법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곱셈의 역수예요. A하고 X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1과 P-를 제거한 나머지 수들, 나머지는 그럼 몇 개예요? 1과 P-1이 제거됐으니까 2분의 P-3개의 합동식이 주어지나요? 그러면 AX 이꼴 1이 되는, 자,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그젠플로 13을 법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1부터 13 빼기 1이니까 10이죠. 그러면 13을 법으로 했을 때 1 곱하기 1, 1 맞죠?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 144. 1과 합동이 되죠? 그럼 1과 12를 제외한 수들. 1과 합동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2는 7에 대해서, 그죠? 1과 합동이 됩니다. 자, 3은 뭐에 대해서? 9? 27이니까 13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잖아요. 자, 4는 10에 대해서, 5는 8에 대해서, 6은 11에 대해서. 딱 5개 주어지나요? 1과 10이 제거하니까 나머지 수들로 이루어진 합동식 딱 5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자, 그런데 이 수들을 보세요. 이게 다 곱해볼까요? 2, 3, 4, 5, 6, 7, 8, 9, 10, 11. 정확하게 1과 합동이 되죠. 여기다가 12 곱해도 12 곱하면은 12 팩토리얼. 12하고 합동이죠. 12는 13 빼기 1과 합동이 되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2분의 P-3개의 합동식이 주어지죠. A하고 X가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합동식이. 그러면 그 수들을 다 곱하면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P-2 팩토리얼 1과 합동이 됩니다. 양변에 P-1 곱하면 합동식의 기본 성질,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합동식이 성립하더라. 따라서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식이 만족되나요? 소수 P면은 이러한 합동식이 성립한다는 거. 역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역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소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P가 소수가 아니라고 하자. P가 소수가 아니면 소수의 유용한 특징은 소수보다 작은 모든 수들은 P하고 서로서라는 거. 그런데 소수가 아니면 P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1을 제외한 수들 중에 반드시 P에 뭐가 존재한다? 인수가 존재한다. 그 1이 아닌 인수를 D라고 두자. 그러면 합동식의 데피니션, 두 정수의 차가 P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두 정수의 차가 P의 배수입니다. 자, 그런데 P의 인수가 D예요. 그럼 두 정수의 차는 D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D는 P-1 팩토리얼의 인수잖아요. 그런데 D가 이 정수를 나누려면은 P-1 팩토리얼 인수인 D가 이 정수를 나누려면은 D가 1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모순이 생기죠. D는 1보다 크다고 해놨으니까.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P를 소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따라서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 소수에 대한 강력한 정리인 것 같은데 단점이 또 있죠. 팩토리얼 계산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윌슨의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합동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합동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고정된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두 정수의 차가 n의 배수일 때, 즉 두 정수의 차의 인수가 고정된 양의 정수 n일 때, 이때 A와 B는 고정된 양의 정수를 법이라 하고 합동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는 것. 합동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특히 합동의 기본 성질에서 유의하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성질은 그러면 C를 소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C를 소거하면은 합동식이 어떻게 성립한다? C와 N의 최대공약수로 N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합동의 기본 성질을 이용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소거하고자 하는 수와 법에 대한 최대공약수로 법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형합동식. 선형합동식은 어떤 형태? 그러면 합동에 대한 데피니션에서 합동식은 두 정수의 차가 n의 배수니까 자 여기서 x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죠. x라는 해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법 n에 대한 합동이 아닌 해
그 합동이 아닌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A와 N의 최대공약수 B의 인수일 때 최대공약수만큼 합동이 아닌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찾냐면은 X0라는 특수해를 찾아야 되죠. 이 X0라는 해를 어떻게 찾는다? B가 최대공약수의 배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대공약수는 A와 N에 대한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찾은 X0. 그러면 합동이 아닌 D개의 해는 어떻게 주어진다? N이라는 법을 A와 N의 최대공약수로 나눈 것만큼 존재하죠. 곱하기 0일 때가 X가 X0. 또 다른 해는 이런 게 몇 개 존재한다? D개 존재한다는 거죠. 선형합동식에 대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 선형합동식을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키 아이디어는 법들이 서로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페르마의 정리란 소수 P입니다. 소수 P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정수 A에 대해서 A의 P-1 거듭제곱은 1과 합동이 된다는 거. 법을 필요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은 A의 n-1이 1과 합동이 되게 하는 정수 n. 그런데 n이 소수가 아니어도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페르마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보다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리가 윌슨 티어럼. 윌슨의 정리는 P가 소수이면은 P-1 팩토리얼이 -1과 합동이죠. 법을 필요했을 때. 자, 그런데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정수 P는 소수라는 것. 여기까지 성립한다. 그리고 윌슨의 정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지금까지 합동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론함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